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도봉구 나와 있는데요, 도봉구 한신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오늘 방금 볼일 끝나고 이제 이동하기 전에 제가 꼭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자리를. 마침 비도 좀 오네요. 오늘 좀 투자금이 적거나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거나 돈이 없는 분들은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 얘기니까, 제 경험담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이 알려진 시기나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2017, 18, 19 그때쯤인데요. 그때 분위기를 요약하자면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서울 신축, 신축이 될 재개발, 재건축, 요런 식이에요. 서울일 때요. 근데 저는 그때 두 눈 뜨고 정말 다이렉트하게 느꼈죠. 공부를 죽어라 한 상태였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건 제 잘못이니까. 그래서 엄청 소외감도 느끼고 절망하고, 그때 사람들도 되게 막 힘들어 했어요, 심리적으로. 왜냐면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받는다고 쳐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옛날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또래보다 돈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였거든요, 훨씬 더. 그런데 전 돈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두 가지예요. 1. 주식으로 날려먹었고요. 제가 날려먹었던 종목 중에 생각나는 게, 지금 제일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STX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주식으로 날리고 부동산에 손을 댔거든요. 부동산은 좀 안전하다고 해서. 근데 그때가 꼭지였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면 포기를 했느냐? 아니에요. 제가 다행히 그 당시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와 지방도시에 40년 동안의 역사 동안의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 올랐는지, 왜 내려갔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데이터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정말 꿀꿀팁이에요. 뭐냐? 되게 황당한 건데요, 그거 공부해봤자 못 맞춰요. 뭐냐면은, 저는 수급,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공부한 내용대로면 시장을 다 읽어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작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특히 뭐 공급 같은 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의 수요 있죠. 예를 들어서 용인시 초인구에 반도체 클러스터 갑자기 아파트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 맞추겠어요? 지금도 아파트 시장이 정말 완전 사방팔방 다른데 이거를 읽어내기가 너무 어렵고, 중간에 임대차 3법, 역사에 없던 거 생겨나거나 규제, 아니면 금리의 급발작, 아니면은 뭐 대출 중단 사고, 이런 거는 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그리고 미디어,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굵직한 거를 읽어내는 거가 가능할진 몰라도 마이크로하게 딱딱딱 맞추는 거는 어려워요. 그렇게까지 기대하시고 공부하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고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까지 내 이론을 확립할 수는 있어요.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만은 않아요, 절대로. 그건 알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가 공짜가 아닌 거예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맞추는 건 불가능한데, 아무튼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내 주장을 만들고 거기에 베팅을 하고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맞게 대처하는 능력은 기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필수예요. 필수인데 여러분을 무적으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지지 않는 투자, 리스크를 제거하고 투자, 아니면 질 수가 없는 게임, 이딴 표현들.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얼마나 이게 제가 위험하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생을 역전하려면 이걸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죠. 공부를 쭉 해보니까 어쨌건 저는 수급하거든요. 수급을 제일 중시하는 게, 제가 그거 외에는 물론 그때그때 경험을 쌓아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대응을 하지만 미래의 영역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쭉 보니까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도 그럴 때가 있었다 이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서울, 강남, 대형, 버블7을 외치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2004년도인가 중간에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노도강이랑 인천 외곽까지 폭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그랬더라고요. 옛날에도 서울부터 오르고, 신문기사랑 다 찾아보니까 그때도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 대형 평수를 사야 된다, 정말 난리 부르스였는데, 나중에는 노도강,
의정부, 막 남양주, 인천, 아니면 저쪽에 뭐 김포 이런 데가 폭등을 한 거예요. 파주까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한가? 그때 현상이 지금도 일어날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공부를 많이 했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역사가 반복이 되겠다. 노무현 정권 때처럼 이번에도 규제를 하고 있고 서울은 살 돈이 없지만 일단 만약에 서울 외곽에 옛날에 순차적으로 올랐던 지역을 사놓으면은 거기까지 돈이 흘러 들어와서 유동성이 퍼지겠다. 그 흐름이 오기 전에 부동산 시장 흐름이 끊기면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사람들을 서울 외칠 때 인천, 대전 그리고 이제 외곽들이 있죠. 노도강, 의정부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막 칼럼을 쓰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데려다니고 막 그랬어요. 사야 된다고. 광명시 이런데. 그래서 거기 가면 분위기가 어땠냐면 집 안 사요. 집 안 사고 전세 수요가 진짜 넘쳐났어요. 전세 그냥 놓으면 바로 나가는. 그리고 경매도 나름 낙찰가가 나름 괜찮은 편이었어요. 되게 저렴하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를 봤어요. 적은 돈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만약에 뭐 지금 이 단어를 쓰면 안 좋겠지만 세팅을 하면은 한 채당 돈이 안 들기도 했어요. 충분히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기다렸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눈앞에서 자기 집이 5억이 올랐네, 10억이 올랐네, 요번에 재건축이 가네, 막 뭐가 발표가 나서 막 앞에서 막 파티를 하고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임장을 했던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산 아파트 움직이지 않아. 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앞에서 부자들이 더 부자 되는 걸 지켜보면서 막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듣기 싫으면 막 가슴이 이렇게 막 철렁철렁 하면서 막 아프잖아요, 가슴이. 그냥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시절도 있는데 포기 안 하고 그냥 거기 계속 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제 얘기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때 제 글 보고 제 얘기 들었던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꽤 있어요. 근데 다 같이 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역시나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운이 너무 좋게도 흐름이 그대로 가면서 제가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해놨던 곳들이 폭등을 했죠. 그러면서 알려지고 저는 정말 평생 꿈도 못 꿔본, 전 진짜 평생 상상도 못했던 만큼 전 꿈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 돈을 만져봤어요. 운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요새 이거예요. 우리 집은 안 오른다. 경기 북부는 틀렸다. 노도강은 틀렸다. 경기 북부, 의정부, 양주, 남양주, 뭐 김포 이런 데는 틀렸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흐름이 이어질까? 물론 그때랑 이번에 흐름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흐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송파구 있죠? 송파구 많이 올랐거든요. 송파구 어디부터 올랐을까요? 송파구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을까요? 송파구에 지금 안 올라간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송파구에 안 올라간 아파트 아직 있어요, 여러분. 그럼 송파 누가 올린 거예요? 어디부터 올린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긴 송파가 아닌데요. 둔촌주공 영향도 있고 헬리오시티랑 잠실이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이나 양천구 여러분 보시면 거기 신월동, 신정동, 목동으로 나뉘잖아요. 각자 달라요. 마포구는요. 마포구가 지금 다 올라간다고요? 아니에요. 공덕 쪽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사람들이 쏠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 특성을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많거나 실수요를 굉장히 선호하거나 옮겨 타기를 하고 싶었던 대형 평수나 이렇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여기 도봉 한신 아파트는 거래량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랑 저쪽에 북한산 아이파크랑 저기 동화청솔 그리고 저쪽에 넘어가면은 주공으로 따지면 19, 18단지랑 3단지, 4단지 그리고 제일 소액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을 보고 싶으면 창동 17단지 이렇게 머리 안에 지도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저기 2번 출구 쪽으로 넘어간다? 그럼 저쪽에 삼성 아파트. 이렇게 지도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떤 수요가 언제 먼저 찾는지를 지역별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스스로 제 투자에 쓰려고 연동 지어서 씁니다. 여러분 저 수도 없이 보셨잖아요. 되게 처음엔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엮는 지역들을 보면은 제가 중계, 노원, 여기 창동, 여기 주공 전체로 하나 묶고 저쪽에 강서구의 가양단지 전체 묶고 그리고 저쪽에 광명시 하안동 묶어가지고 막 비교하면은 그렇게 먼 데를 왜 비교하냐고 하시는데 수요의 흐름을 읽어내려면 지금 바로는 못 맞춰요. 다음 갈 곳을 맞출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봉한신, 동화청솔 아니면 19단지
그 북한산 아이파크, 저쪽에 삼성 아파트, 그 건너편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투자 사람이 상하 아파트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몇 군데를 찍어 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오나, 부동산의 분위기가 얼마나 바뀌었나. 그리고 나서 다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거나 투자금이 적은 소액 투자자라면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내 금액대에서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최대한 돈을 모으고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다음 흐름이 어디일지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위험한 투자를 하게 돼 있고, 저는 그 대가를 처절하게 치렀습니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실패하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도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바로 성공한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도대체. 주식 투자하고 돈 모으고 부동산 투자한 다음에 그때 망하고 돈을 4년 동안 다시 모은 거예요. 돈이 또 안 모여요. 대출이자 나가니까. 여기저기 막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런 고민이 있다면, 야, 왜 이렇게 노도강은 안 오르냐, 경기 북부는 안 오르냐, 아니면 나는 지금 오르는 지역들 잠실 같은 데 살 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오늘 제 얘기를 잘 듣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 더 심하면 더 심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몇몇 단지가 좀 오르는 거잖아요. 전 그때 절절 끌었어요. 나는 못 사는 그 단지들만, 내가 못 사는 곳이 절절 끌고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소외감 느끼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막 이거저거 다르다고 할 거 아시는데, 저는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간절하면 또 들고 파잖아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돈이 없다면 뭘 해야 될지, 저조차도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다음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곳 중에 한 곳으로 갈 거예요. 지금 진도가 쭉 그래 머리 안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상계동은 어딜 봐야 되는지, 상계동은 중계동, 하계동. 지금 여러분 그 노원구로 가면 사람들이 어디 제일 많이 보고 있는지 아세요? 중계동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금매가 제일 적은 곳 가면은 무너지는 사람이 제일 적은 곳, 노도강 중에서 강북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북구가 호재가 제일 없어요. 개발 호재가 제일 없어요. 투자를 제일 덜 했더라고요. 던지는 사람이 그나마 제일 적어요. 이렇게 다니면은 다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가 강북구 중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동구를 필두로 막 퍼지죠. 막 왕십리 쪽으로, 그리고 저쪽에 청량리 쪽으로, 동대문 이런 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딜 봐야 돼요? 성북구 봐야죠. 성북구 다음에 어디요? 그 다음에 노도강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의정부, 양주, 그 다음에 동두천. 저 멀리로 퍼지면 거긴 또 달라요. 남양주도 타이밍이 약간 다르거든요. 남양주는 지금 중계동이랑 같이 약간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신도시니까. 남양주도 아파트 성질마다 달라요. 별렌지, 갈맨지, 아니면 진접인지, 아니면 저쪽에 와부읍인지, 이런 게 다르단 말이에요.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투자금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막 위험한 배팅 하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했던 것처럼 다니세요. 공부하고 상상이라도 한번 해봐요. 내가 지금 타이밍에 이걸 샀다고 가정한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아 맞았네. 그럼 지금 시장에 대입해서 이거 해야 되겠네. 전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전 그거 외엔 답이 없었으니까.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또 얼른 다음 단지 가서 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서 영상들 계속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느꼈던 그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흐름 한번 잘 타면 한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 처음으로 목돈 큰 거 만질 때 그때 기억이 납니다. 아, 내가 이럴 주제가 됐었나. 대단한 돈도 아니었는데 제가 상상하던 돈은 아니었으니까. 왜냐면 자신감이 바닥에 붙어있을 때거든요. 그런 분들께 용기 잃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공짜는 아니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기회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